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명절을 맞이해서 영상을 한 편 찍고 있습니다. 오늘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, 저는 효자도 아닙니다. 그렇다고 불효자냐?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효도를 하면서 살기가 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부모님한테 주로 받기만 많이 하죠.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아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나누어주시고 돈까지 주시는 우리 부모님, 어떻게 하면 효도를 할 수 있을까,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효도를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. 효도를 못할 확률이 더 높다. 물론 효도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,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효도를 하고 사는 게 여간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. 물론 뭐 유명 연예인들의 부모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? 안정환의 어머니, 김혜수 어머니, 뭐 장윤정 어머니, 뭐 이런 분들 사실 이렇게 자식에게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자식들 진짜 뭐 돈도 많이 쓰게 하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, 대부분의 이 평범한 가정에서는 효도를 하는 게 어려운데, 제가 오늘 이제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살면서 효도를 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제가 이제 36살인데 지금까지 쭉 다 봐도 제가 제일 잘한 효도는 우리 아들을 손주를 안겨드린 게 가장 잘한 일 아닌가,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. 물론 뭐 저는 뭐 아이를 낳아야 된다 뭐 그런 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맡기는 건데, 뭐 제가 손주를 안겨드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장인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셨고 그게 진정한 효도였다,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가정을 이룬 거겠죠.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효도 아닌 효도다. 불효한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뭐 인생이 불효지만 그래도 가장 큰 불효는 뭘까?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, 뭐 크고 작은 것들 있죠. 뭐 학생 때 말 안 듣고 이런 것도 있고, 또 뭐 학교 선생님한테 뭐 엄마 보는 앞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엄마한테 그걸 보여드리는 것도 불효고, 사실은 또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그런 걸 커버를 해주셨어요. 아버지가 좀 많이 엄한 편이어가지고 엄마가 그걸 엄마 선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아주시고 보듬어 주셔가지고 뭐 더 엇나가지는 않고 그렇게 지냈어요.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제가 저질렀던 가장 큰 불효는 뭐냐? 제가 바야흐로 고등학교 3학년 때, 17년 정도 전인데, 어쨌든 고3 때 나름 제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내가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집에서 많이 서포터도 해주고 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, 갑자기 어느 날 어머니가 오시더니 해외여행 일주일을 가신다는 거예요. 아니, 아들이 고3인데 해외여행? 요란 법석을 떠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머니가 또 해외여행 간다니까 갑자기 또 뭐 욱하더라고요, 엄마한테. 아니, 아들이 고3인데 해외여행을 꼭 가야 되냐? 따졌어요. 그리고 뭐 싸가지도 되게 없게 말을 했죠. 누가 보면 뭐 어디 서울대 가는 줄 알겠어요. 그랬는데 결국 갔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났어요, 저는. 근데 아버지는 또 엄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뭐 그때 당시에는 좀 뭐 예민할 시기였으니까 대화를 안 하고 있는데, 갑자기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오기로 한 날 차를 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가기도 싫다, 나 공부하겠다 그랬죠. 근데 아버지가 눈빛으로 딱 제압을 하면서 타 하셔가지고 갑자기 깨갱 해가지고 또 차를 탔죠.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? 대구의 유명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. 갔는데 느낌이 이상했죠. 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정말 죄인인데,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습니다. 근데 아들이 고3이고 이러니까 걱정될까봐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고 병원에 수술하러 가신 거죠. 그래가지고 제가 그 경북대학교 병원인데 그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보고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, 죄송합니다 어머니,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.
그때만 생각하면 제가 그리고 서울대를 갔어야 되는 서울대를 못 갔습니다, 여러분. 어쨌든 그때 어머니가 진짜 불효를 저지른 게 아닌가. 어머니 나를 걱정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하여튼 뭐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. 전화가 왔네요. 잠깐만요. 네. 여보세요? 나 지금 촬영하는데 5분만 기다려줘. 여튼 간에 뭐 이제 뭐 효도한 이야기, 불효한 이야기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명절도 맞이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명절에 그 가족들 만나러 잘 가지도 못하잖아요, 여러분. 좀 어떤 방법으로 효도할 수 있을까요?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. 뭐 찾아보니까 10대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20대는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데 취업을 해가지고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30대에는 가정을 이루고 손주를 안겨드리면 효도다. 40대에는 뭐니 해도 머니다. 뭐 이런 말씀,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재미삼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고, 겨우 이제 가정을 이뤄가지고, 아직도 뭐 부모님께 도움을 많이 받고 뭐 그렇게 살고 있지만, 내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뚜렷이 떠오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드는 생각이, 저는 사실 20대부터 집을 나와서 살았습니다. 근데 이게 좀 20대 때는 막 놀고 연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전화가 오면 짜증이 나요. 아, 나 노는데 지금.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30대 때는 막 일하고 막 육아하고 막 가정에 바쁜데 전화 오면 또 짜증나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, 아니 내가 먼저 하면 짜증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전화를 자주 하시고 연락을 먼저 하는 그것도 효도의 방법이다.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뭐 거창한 효도의 방법을 떠오르지 말고, 저는 그래서 늘 하는 게, 아침에 저희 뭐 장모님이랑 있는 카톡방도 있고 저희 가족들이랑 있는 카톡방도 있거든요.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거기 톡방에 일단 먼저 인사를 합니다. 그냥 맨 처음에 해요. 회사 오자마자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다. 뭐 여러분, 가족 여러분 모두 화이팅, 요런 거 하고, 또 어느 날은 자, 보이스피싱 혹시 오면, 검찰, 경찰, 뭐 판사, 변호사 전화 오면 무조건 아들, 며느리 전화 먼저 하고, 아니면 딸, 사위, 그리고 아들 전화해라.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돈을 보내도 보내라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뭐 안부를 묻거나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하거나 뭐 날씨를 묻거나 이런 식으로 카톡을 먼저 띄워놓고 시작합니다. 아니 그거 몇 분 든다고? 몇 초 든다고? 여러분 친구랑 맨날 카톡하고 수다 떨고 하잖아요. 가족들에게도 안부 먼저 물어주고,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생활 속에 뭐 어떤 효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물론 뭐 돈 10만 원, 돈 100만 원 뭐 많이 보내드리고 하면 좋겠지만 안 되잖아요. 지금 제가 지금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데 말입니다.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는 여러분들도 가족과 뭐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뭐 그런 기본적이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우리 효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습니다, 여러분. 2021년 모두 효도하시고요.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. 여러분 건강하세요. 준보정보TV의 심준